거기 옆에는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다니까. 문을 못 열어. 너무 시끄러워갖고요. 우리네는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좀 나아요. 그 옆에 붙은 집이 얼마나 커요 벌써. 안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동물 수십 마리가 정말 발을 디딜 수 없게 몰려 나오는 상태라서 내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 비좁고 더러운 집에서 발견된 개는 무려 86마리였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실내를 가득 메운 강쥐들. 다리를 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환견들이 보이고 놀랍게도 이곳은 사람이 사는 일반 가정집입니다. 배설물과 개들로 뒤덮인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오늘 사연은 서울 강북구에서 발견된 86마리 애니멀 호더 부부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5천여 건의 케이스가 적발되는 동물학대 사건. 언제 우리 이웃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가엾은 동물들의 운명은 어찌 되는지, 위기에서 대응까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된 것이 시작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 조사를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호더 부부는 묵묵부답이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20번. 꾸준한 방문에도 굳게 닫힌 문. 짖음 소음은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동물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현장 출입 및 조사 권한을 발동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으니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도 거주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해당 공무원이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환경에 살고 있을 안타까운 동물을 위해, 또 몇 년째 고통받는 이웃 시민들을 위해 20번이 넘도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죠. 그렇게 첫 민원이 접수된 지 반년 만에 굳게 닫혔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공무원을 맞이한 건 30대 젊은 부부. 그들은 이웃들의 거듭된 항의를 경험하면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들어간 실내, 마주한 현장은 말 그대로 끔찍했습니다. 5월에 처음 현장을 확인했을 때 수십 포대가 쌓여있는 그 작은 마당에서 너무 악취가 심하고 그 집 안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동물 수십 마리가 정말 발을 디딜 수 없게 몰려 나오는 상태라서 내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구해주길 간절히 기다렸던 걸까요? 호더 부부는 이 지경이 되어버린 속사정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시추를 데리고 있던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강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결혼 후 부인이 떠돌던 유기견을 몇 마리 데리고 왔던 거죠. 선한 의도였지만 기본 지식 없이 시작한 돌봄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중성화나 위생관리 없이 강아지들은 무분별한 교배와 출산을 반복했고 숫자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죠. 이미 부부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깨끗이 청소하고 동물들을 구조하려면 지자체와 동물단체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지자체는 호더 부부에게 사육 포기를 권했고 우선 86마리의 강아지 중 26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강쥐들은 동물단체와 강북구청의 노력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입양처를 찾았죠. 좋은 곳으로 입양된 강쥐들의 근황을 보고 호더 부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을 갔고요. 네, 입양 갔고. 네. 이 아이는 지금 입양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부 구조야 어떻게든 해냈지만 남은 60마리는 구청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구청 측은 서울시 그리고 다른 대형 동물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다행히 동물단체뿐만 아니라 대형 동물병원까지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참여하게 된 건 애니멀 호딩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공감,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60마리 넘는 동물 구조를 돕는다고 해서 동물단체나 동물병원이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매년 여러 건의 애니멀 호더가 적발되고 있고 그때마다 엄청난 숫자의 동물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방치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 주민과 동물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보태 애니멀 호딩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포맷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데도 대응을 좀 해보자. 그렇게 했으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양이 잘 돼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고 이런 형태가 어떤 사실은 강북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구에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호딩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역할을 나눴습니다. 먼저 강쥐들을 구조해 옮기는 업무는 동물단체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하고 이제 아이들 목욕 시설로 이송하는 업무가 주로가 될 것 같고요. 또 안에서 아이들이 또 안전하게 사고 없이 또 이제 케이지에 들어가고 또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게 되고. 60마리의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복지센터 그리고 VIP 동물병원이 분담합니다. 일단 중성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위생 미용은 애견 미용학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을 통해서 위생 관리를 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들이 좀 많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알리고 한 번에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미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절차를 마련하는 거를 좀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순조로운 협력 덕분에 최종 구조일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지역 미화원들이 출동해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퍼나른 쓰레기와 배설물은 2.5톤 트럭을 가득 채웠죠.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구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열했던 구조 당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옥 같던 호딩 현장에서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던 날. 오물범벅이 된 생명들을 안아준 따뜻한 구조자들. 그리고 누더기 털을 벗고 거듭난 강쥐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수십 마리의 강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입양처를 찾는 일입니다. 대부분 5kg의 작고 순한 소형견들로 가정 적응도 빠른 편이더라고요. 위기에서 행복으로 향하도록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